안녕하세요. 이가로 경매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봉천역 인근에 나와 있는데요. 봉천역에서 도보로 5분도 채 안 걸리는 거리에 다중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대도 10억 중반 정도로 떨어진 금액으로 금액대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괜찮은 주택이고요. 14개 호실을 보유한 다중주택인데요. 역과 상당히 인접해 있어서 공실의 염려는 없어 보이는 주택입니다. 2호선은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까지 빠르게 도착을 할 수 있어 상당히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요. 2호선인 봉천역 바로 인근에 있는 다중주택, 지금부터 저랑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으로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진입로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차량이 이동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도로의 폭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주차가 2대 정도가 가능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도로 폭인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이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이고요. 건물의 외관은 상당히 깔끔하고 양호합니다. 건물의 이름을 보니까 브로스 M이라고 써 있네요.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18년으로 건물의 외관은 아직 상당히 괜찮고요. 한 7년 정도 된 주택입니다. 건물은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현재 외관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깨끗해 보이는 주택입니다. 건물의 주차는 이렇게 2대 정도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한 대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전기 계량함은 주차장 측면으로 달려 있고요. 지금 전부 다 전기 계량기가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주차장 쪽에서 보는 1층의 창문을 보니까 빨래가 걸려 있는데 저 부분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하도 총 4개 호실이 위치해 있는데요. 지하 창문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지금 지하창 전체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토지의 레벨이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과 저 반대편의 레벨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반대편으로 가면 지하창은 아마 이렇게 노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에어컨 실외기 4대는 지금 지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뒤편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실무건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요. 엄연히 보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렇게 전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 입구도 상당히 깨끗해 보이는데 내부 들어가서 내부 컨디션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편함이 이렇게 출입문 옆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호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한 우편함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위는 지하창이 되겠죠. 지하는 사생활보호 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뒤쪽을 보면 지하창이 상당히 많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사건 번호 먼저 확인하고 내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474번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521-17번지에 위치해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건축물 대장상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의 면적은 35평 정도 됩니다. 토지 면적이 조금 작아서 아쉬운 건물인 것 같아요. 건물의 면적은 97평 정도 되고요. 감정가는 17억 7천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최저가는 14억 2천만 원으로 감정가에서 20%까지 낮아진 금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입찰기일은 2025년 8월 20일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옥탑층에 30제곱미터 정도가 위반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부터 3층까지는 정상적인 건축물입니다. 이행 강제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건물이고요. 임차인의 현황을 보니까 임차인은 전원 대항력 없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전부 다 늦은 임차인이고요. 전부 다 전세로 세팅이 되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의 합계는 17억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토지 등기부등본도 특별한 내용은 없는 건물입니다. 이제 내부를 검토하러 같이 가시죠. 이제 건물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건물의 내부는 지금 정리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렇게 CCTV도 작동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지하 먼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은 이렇게 반계단 정도 내려가면 지하에 총 4개 호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쪽에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좀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유자의 짐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지하는 총 4개 호실이 있습니다. 101호부터 104호까지 위치해 있고요. 103호는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 1층의 내부 구조를 보니까 101호가 가장 큰 면적으로 4평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이 102호가 한 3.5평으로 제일 작은 호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시세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4평대와 3평대의 원룸이 총 4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1층으로 올라가면서
건물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으로 걸어가는 이 계단실을 보니까 거미줄과 그리고 청소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좀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내부의 분위기이고요. 건물의 이런 부분들은 좀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원목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지금 1층에는 총 3개 호실이 있는데요. 201호부터 203호까지 총 3개 호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주차장 부분에서 빨래가 걸려있는 호실을 얘기 드렸는데 이 203호인 것 같아요. 지금 203호는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호 같은 경우에는 한 7평 정도로 가장 크고요. 그리고 202호가 가장 작습니다. 한 3.5평 정도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호 같은 경우에는 한 4.5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도 1층과 동일하게 총 3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301호부터 303호까지 총 3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302호도 면적이 작고요. 2호 라인이 전체적으로 면적이 작은 주택으로 보입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제가 지하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실을 보면 거미줄도 상당히 많고 내부가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현재 경매 진행 중이어서 그런지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내부의 모습이고요. 지금 3층 같은 경우에도 401호부터 403호까지 총 3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이 다 동일한 구조입니다. 이제 옥탑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탑층이 위반으로 걸려 있는데요. 옥탑층은 이렇게 보면 전면에 현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옥상을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정평가서의 사진을 보면 지금 투룸으로 나오고 있고요. 내부도 상당히 넓습니다. 아마 10평 이상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옥탑층의 월세는 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의 내부는 지금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건물의 내부에 특별한 하자는 없지만 청소가 안 되어 있는 부분 외에는 특별한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건물을 보면 대리석의 하자가 종종 발생하고 하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에 대한 하자는 크게 보이지 않았던 건물입니다. 이제 제가 밖으로 나가서 좀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오늘 저희가 검토하는 물건을 내부 상태를 전부 다 확인해 봤습니다. 권리상의 특별한 하자는 없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토지의 면적이 35평이다 보니까 건물 내부의 면적도 좀 작은 게 단점인 건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항은 2호 라인의 면적이 한 3.5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면적의 원룸은 월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보통 4.5평 아니면 7평 이렇게 일반적인 면적으로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연식이 2018년도라 건물의 외관 상태는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건물의 내부는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내부는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편함을 보면 우편함이 전체적으로 다 깨끗합니다. 임차인이 거의 다 거주하시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주택이고요. 현장 임장 나오셔서 만약에 임차인과 마주치면 임차인분께 내부 상태를 여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건물의 단점은 앞에 도로폭이 좀 작다 보니까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상 보면 주차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주차를 하기에도 상당히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고요. 이런 점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봉천역과 상당히 인접해 있어서 보통 차량을 타지 않고 도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봉천역과는 상당히 가까운 거는 장점이 되고요. 그리고 2호선 하면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한 노선이 2호선 인근에 있는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인데요. 2호선을 타면 강남과 그리고 업무지구를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임차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오기 전에 부동산을 방문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상당히 인접해 있다 보니까 학생 수요보다는 아마 직장인 수요가 더 많은 지역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평인 2호 라인은 40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면적 4.5평에서 5평 사이는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7평 정도로 큰 면적은 60에서 65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층은 한 개 층당 총 3개 호실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개 호실당 50만 원씩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은 총 3개 호실씩 9개가 있으니까요. 총 450의 월세 흐름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 같은 경우에는 총 4개 호실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40만 원 정도 잡으면 16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옥탑층이 지금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요. 옥탑층이 투룸으로 가장 넓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내부 사진을 보면 내부도 상당히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세련되게 인테리어를 해놔서 충분히 수요가 있을 만한 호실로 생각이 되고요. 월세는 90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임대료를 합하게 되면 월 현금 흐름은 한 670만 원에서 700만 원가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상한 임대료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15억 중반대 정도로 낙찰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5.5% 정도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5.5% 정도의 수익률이면 이 정도 근접해서 아마 낙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물건이고요. 오늘 보는 물건은 너무 높은 금액으로 입찰가를 써낼 물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정하게 임대료 따져보시고 적정한 임차가 산정해서 입찰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경매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가구라든지 빌라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고 피드백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